안녕하십니까. 뭐, 이 스마트 TV 글로벌 서밋, 제 과거에도 한 두어 번 와서 이 망중일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좀, 최근에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느낀 점이랄까?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라고 보는지 또는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얘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예. 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 지난 10년간 망중립성에 대해서 음, 논쟁을 뭐 계속 이렇게 열띠게 한 건 아니고 미국도 그렇지만 좀 어떤 이슈가 있을 때좀 활발히 논의가 되었다가 또 좀 쉬다가 또 논의가 되었다가 뭐 그런 거를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P2P라든지 뭐 VoIP가 이제 가장 논쟁의 핵심이 되었던 것 같고요. 어, 그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P2P나 뭐 VoIP, MVIP 뭐 이런 것들이 음, 뭐 사업자들 간의 어떤 분쟁으로서 중요한 의미는 있었겠지만 사실 소비자들하고는 이제 큰 상관이 없었던 부분이 이제 뭐 사실 그냥 VIP 같은 경우도 새로운 서비스이긴 하지만 그게 뭐 그게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P2P 같은 경우도 뭐 쓰는 사람은 많이 쓰지만 또 뭐 그게 꼭 우리 생활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망중립성이 이렇게 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실 갖는 것도 좀 특이하다 싶을 정도였던 거죠. 왜냐하면 일반 소비자 이용자들하고는 별로 큰 관련이 없었던 것 같고요. 유일하게 이제 뭐 스마트 TV가 한때 이슈가 됐었지만 뭐그 스마트 TV의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뭐 매년 스마트 TV 뭐 이런 컨퍼런스를 하고 있지만 아직 뭐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망중일성 정책에 대한 논의를 열띠게 하고 저도 거기에 좀 일부 참여해 왔지만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냐 늘 이렇게 그런 것을 또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근데 뭐 최근에 조금 이제 흥미롭게 보는 점은 어 이제 미국에서 넷플릭스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영상 스트리밍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트리밍이 조금 새로운 어떤 이슈로 떠오르는 것 같고 앞으로의 망중립성 문제는 그냥 여기에 집중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대용량의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될 텐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잘 서비스를 하면 되겠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많은 트래픽들을 어떻게 이제 네트워크에서 처리를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의 망중립성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사실 스마트 TV 옛날엔 스마트 TV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조금 더 넓은 범주에서 인터넷 대용량 스트리밍의 문제가 된 것이고 그 안에 이제 스마트 TV의 문제가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뭐랄까 어,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발표 개요 이거 좀 그냥 빼가지고 할까요? 안 빠지네. 네. 네. 손 마이크. 죄송합니다. 이걸 끄고 그냥 이걸 할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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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발표 내용을 보시면 일단 뭐 아주 간략하게 이제 망중립성 정책이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이제 리뷰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동향, 그다음에 이제 이슈를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잡아서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얘기들을 하기 전에 제가 망중립성 문제에서 제 개인적으로 뭔가 문제 해결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게 이제 관리형 서비스인데 뭐 이제 매니지 서비스라고도 하고 뭐 스페셜라이즈 서비스라고도 하고요. 어, 그래서 관리형 서비스는 정의는 여기 미래부의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바와 같고요. 즉 뭐냐면
그 인터넷의 기술을 사용하긴 하는데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 QoS 서비스를 이제 관리형 서비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여기 이제 요 표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요 세 개의 칼럼이 있죠. 왼쪽은 그냥 순수히 그냥 오픈 인터넷 기반으로 돌아가는 그 애플리케이션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통신 방송 서비스들이 인터넷의 오픈망에서 다 이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옆에 칼럼을 보시면 이제 관리형 서비스라고 해서 똑같이 뭐 인터넷 기술에 기반하고 있긴 한데, 그 통신사가 특별히 이제 품질을 보장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곧 이제 상용화가 보급이 될 뭐 VoLTE라든지 그다음에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IP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통신사가 망을 갖고 있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관리형 서비스는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 게 뭐 지금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애플 같은 경우에 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제 망 사업자와 어떤 협약을 맺음으로써 관리형 서비스를 애플이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 칼럼은 이거는 그냥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 BIP 관리형 서비스. 이게 애초에 이제 폐쇄망으로 존재했던 방송통신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의 어떤 레거시에 해당하는 그런 서비스들인데 이것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알고 있던 통신 방송 서비스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와서 보면 이게 관리형 사실 원래의 어떤 관리형 서비스이고 단지 이제 기술은 IP의 형태가 아닌 관리형 서비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뭐 관리형 서비스 관련된 논의는 제가 뭐 이렇게 간단히 에세이처럼 쓴 논문이 있어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망중일선 정책의 발전 경과를 보시면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 못 드리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2005년에 문제가 굉장히 갑자기 크게 폭발하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관련된 분쟁들이 막 2005년을 전후해서 막 발생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7년, 2008년 뭐 이렇게 쭉 진행이 돼서 2010년에 오픈 인터넷 오더, 그러니까 일종의 망중일서 규제 규칙이 FCC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서 정리가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이제 다시 2014년 올해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미국의 법원에서 이게 이제 FCC의 권한 밖이다라는 판정을 내림에 따라서 또 온갖 또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게 발표 자료를 제출해 놓고 나니까 이제 그동안 좀 몇 달 동안 좀 조용하다가 또 신문을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 FCC가 더 센 그 망중일성 규칙을 내야 된다라고 해서 뭐 미국 통신사업자들 주가가 막 떨어지고 급락하고 뭐 그런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혼란은 계속되고 있는 문제가 정리가 안 되고 미국의 경우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한 2006년부터 이제 슬슬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주로 초기에는 그 IPTV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 IPTV를 지금 현재 통신 3사가 이용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통신 3사가 아닌 다른 뭐 포털 사업자가 이제 IPTV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망중일성 문제가 논의가 되다가 한동안 이제 IPTV가 이제 일단락의 문제들이 이제 일단락이 되면서 또 조용히 있다가 한 2011년, 2012년, 2010년을 전후해서 이제 스마트 TV나 P2P 이런 이슈들이 대두가 됐고 2010년, 11년부터는 통신 사업자들이 이 문제 망중일성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방통위에서 그 2011년에 망중일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요. 그 내용은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트래픽 관리 기준안이라는 게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다가 이제 2013년에 이제 확정이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IPTV법 개정안이라는 게 또 다른 차원의 이제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논의가 이렇게 뭐 많이 공론화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좀 조용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런 트렌드는 그냥 한국하고 미국을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미국은 굉장히 특수한 환경을 사실 있기 때문에 우리랑 사실 이렇게 비교를
직접적으로 하기는 곤란한 게 이제 미국의 규제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카먼 캐리어 규제, 이제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카먼 캐리어 규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이 워낙 새로운 서비스다 보니까 인터넷이 초기에 나왔을 때 이거를 이제 카먼 캐리어에 포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다가 이제 막 헷갈리고 있다가 결국엔 포함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인터넷을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취지하에 통신 규제 영역이 아닌 걸로 인정을 하는 바람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면 그 인터넷에 대해서는 완전히 규제를 안 하게 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슈가 된 것이고요. 그게 이제 망중립성 규제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기간통신사업자 규제 안에 그 인터넷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미국은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망중립성 규제라는 카드를 가지고 계속 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뭐 보신 것처럼 그냥 기간통신사업자 규제로만 해도 되는데 뭐 해외 망중립성 논란이 있으니까 이제 망중립성 규제를 좀 그 기간통신사업자 규제 해석의 관점에서 망중립성 규제가 이제 새로운 해석으로서 이제 들어오는 것이고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부관통신 규제로까지 이제 확대하려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환경에 있고요. 그래서 미국 이제 2010년에 미국에서 도입이 됐었던 오픈 인터넷 룰은 이렇게 이제 투명성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불합리한 차별 금지가 가장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가장 통신사업자의 어떻게 보면 그 관리 권한을 가장 강하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2014년에 법원의 논란이 있은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있은 후에 이제 FCC가 요거를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불합리한 차별 금지가 이제 규제가 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미국에서. 근데 이제 아마 오바마 대통령 이거보다 더 강한, 그러니까 제가 신문을 보니까 차별 금지뿐만 아니라 아예 그러니까 CP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더 강한 것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방함소 법원의 판결은 이거는 이제 FCC의 법적 권한이 없다. 이 얘기는 카먼 캐리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이 이런 규제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결과로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기업 특히 이제 넷플릭스 같은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고 뭐 넷플릭스 주가도 하락하고 뭐 이런 결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재밌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금년 초에 넷플릭스가 그 고화질 비디오 서비스를 아마 작년 말에 이렇게 새롭게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원래 그냥 영화를 뭐 이렇게 스트리밍 틀어주는 데인데 영화가 아니라 이제 오리지널 시리즈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히트를 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넷플릭스가 갑자기 잘 되는 바람에 이게 망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요. 트래픽 문제가 생긴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용자들이 좀 많은 불편을 겪는 상황이 되니까 넷플릭스가 컴캐스트하고 이제 페이드 피어링 상호 접속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넷플릭스가 이제 통신사업자한테 돈을 주고 이제 사실 상호 접속 문제를 해결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침 이 사건이 그 FCC의 판결 직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왕중립성 규제가 없어진 바람에 이제 넷플릭스가 돈을 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망중립성하고 이 상호 접속 계약은 원래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중립성 원래 그 가입자의 접속 부분, 그러니까 이용자가 접속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차별 금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 모든 나라의 그 망중립성 정책이나 규칙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가입자 접속 부분이 아닌 그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의 상호 접속에서는 애초에 어떤 룰이라는 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망중립성 논의와 무관한 그런 상황인 으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좀 오해가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발생한 거는 저기 넷플릭스의 사장인 이제 리드 헤이스팅스가 요거를 이제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도 이게 망중립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강한 망중립성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망중립성 원칙 플러스 상호 접속까지 무료로 다 보장을 해줘야 된다. 통일사업자가 이런 개념을 새롭게 내놓습니다. 근데 요거까지 아마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것에 이 어떤 이것도 약간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영향력을 상당히 이런 넷플릭스나 뭐 이런 뭐 기업들이 영향력을 뭐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좀 약간 헤이스팅스가 하는 얘기들 중에 말이 안 되는 부분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부분은 이용자가 특정 속도 인터넷 상품에 가입했다면 그 데이터가 어디서 오든 해당 속도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넷플릭스의 입장에서 희망사항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자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용자는 인터넷에 돈을 내고 가입했으니까 우리가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흘리든 어떤 스트리밍을 어떻게 보내든 어떻게든 이용자들한테 잘 가도록 보장을 통일사업자에 해주는 게 통일사업자의 그 의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정책에서의나 어떤 개념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 좀 약간 제가 물음표를 붙여놨는데 말이 안 되는 부분은 여기 이렇게 써놓은 내용이 사실 뭘 얘기하냐면 관리형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형 서비스는 인터넷 베스트 에포트 인터넷과는 다른 서비스로 이미 개념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넷플릭스는 관리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베스트 에포트망을 현재 이용하고 있으면서 베스트 에포트가 아닌 어떤 망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트 에포트의 데피니션과 다른 얘기를 여기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뭐 AT&T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이용자의 비용 부담 측면에서 넷플릭스 하자는 대로 하면 이용자 간에 이제 넷플릭스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도 일종의 상호 보조 같은 게 있어서 이제 부당하게 이제 그 넷플릭스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뭐 이런 결과까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강한 망중립성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플 같은 경우 넷플릭스랑 전혀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14년 3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체크를 하지 못했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한 그러니까 넷플릭스 뭐 조금 약간 유사한 형태의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ISP, 그러니까 인터넷 통신사업자한테 접근을 해서 이런 어떤 그 우선 전송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 인터넷 베스트 에포트 망상에서 우선 전송 서비스 계약이라고 하면 이건 망중립성 위반인데 이제 컴캐스트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망중립성 규칙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컴캐스트 같은 경우 합병 조건에 의해서 뭐 몇 년 동안 망중립성을 준수한다라는 그런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컴캐스트 같은 경우 이미 망중립성 규제를 받고 있는데 현재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베스트 에포트망 상에서의 서비스 계약이 아니고 이제 이게 관리형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형 서비스 계약을 하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우려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인터넷에 파편하다. 그래서 프리미엄망, 그러니까 관리형 서비스들이 이제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열등한 인터넷, 우리가 이제 베스트 에포트망 열등한 인터넷이고 프리미엄망은 이제 더 우등한 인터넷이 나타나서 인터넷이 이제 여러 개로 쪼개진다. 그리고 이게 폐쇄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리형 서비스는 폐쇄적인, 그러니까 물론 과거의 어떤 방송 서비스보다는 더 오픈된 그런 체계겠지만 하여튼 현재 개방된 인터넷보다는 폐쇄적인 형태가 될 것이니까 그런 형태의 파편화된 인터넷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있고 그 다음에 ISP들 인터넷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돈 되는 곳으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우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생 기업들은 경쟁하기 어렵다. 뭐 애플, 넷플릭스 이런 사업자들이 통신사업자들이랑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스트리밍을 거의 뭐 정말 특혜를 받으면서 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경쟁하느냐 이런 이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 2011년에 이제
망중일성 가이드라인인데 뭐 그냥 기본적인 구조는 다 그냥 미국이나 어느 나라 다른 나라의 구조와 그냥 같습니다. 거의 동일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요거거든요.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모든 어떤 망중일성의 원칙이라는 거는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체로 일치를 하기 때문에 뭐 사실 별 논의가 필요가 없는데 요 부분이 이제 그 네트워크를 가진 통신사업자가 네트워크를 얼마만큼 그래도 컨트롤할 수 있느냐는 문제. 현실적으로 컨트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우리나라에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맞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인데 요 2011년에는 그냥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 요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제 논의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잠깐만. 요게 이제 2012년에 엄청난 싸움 같은 게 있었고 왜냐하면 요 트래픽 관리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거나 뭐 하여튼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그 결과 오랜 동안의 논의를 거쳐서 한 2년 정도 걸린 거네요. 2년 정도 걸려서 2013년 12월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나름 이렇게 정리가 잘 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뭐랄까 그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었는데 그냥 그러니까 당사자들 그러니까 통신사업자와 뭐 포탈이나 CP들 간의 의견 대립이 워낙 심하니까 그냥 대충 그냥 봉합하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별로 의미도 없고 그냥 그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점이 이제 남경필 법안이라고 해서 인터넷 멀티 지금 IPTV법이죠. IPTV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요 안에 스마트 미디어를 다 집어넣겠다라는 이제 법안이 이제 아마 이게 뭐 별로 이렇게 희망은 없는 것 같긴 한데 뭐 아주 새로운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IPTV법에 여러 가지 뭐 OTT 뭐 이런 거 다 집어넣겠다, 스마트 TV 다 집어넣겠다는 스마트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집어넣는 거는 뭐 허가 등록 신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재밌는 점은 이제 허가든 등록이든 신고든 다 이용 협적 체결음으로 다 똑같이 지도록. 그러니까 통신사업자와 이용 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내도록 한 게 이제 약간 통신사업자에 유리한 그런 법안으로 이제 당연히 그렇게 보이고요.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이슈는 결국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지만 비디오 스트리밍 대용량 서비스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뭐 대가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이걸 대우를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슈로 들어가서요. 예. 그 강한 망중립성 아까 그 넷플릭스에서 주장한 강한 망중립성이 저는 이게 그냥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분위기는 이런 걸 밀고 나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뭐 상당히 앞으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대한 오해인데 인터넷 요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인터넷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제가 이해하는 인터넷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네트워크가 연결된 거잖아요. 네트워크가 연결됐다라는 거고 내가 예를 들어 뭐 KT에 요금을 내고 KT 인터넷을 이용한다라는 거는 그냥 KT망에 접속이 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KT망에 돈을 내고 접속했다는 거지 KT망을 통해서 다른 어떤 망까지 다 물론 연결은 시켜주지만 KT가 그 이후의 것들은 사실 보장해주지 못하는 게 인터넷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요금을 내는 것도 KT에 접속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내는 거지 나머지 인터넷은 그냥 연결이 돼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강한 망중일성 논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요금을 내면 이게 모든 거를 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엔드 투 엔드를 다 어떤 요금으로 커버가 돼야 된다는 의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원래 인터넷 개념이 아니고 그냥 관리형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엄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음속으로 프리미엄망을 요구하면서 실상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넷플릭스가 원하는 거라면 상호 접속 계약이 아니라 사실 관리형 서비스 계약을 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그 지금 현재 넷플릭스가 상호 접속 계약을 해서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여기 보면 뭐 속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호 접속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픈망을 통해서 뭔가 QoS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상호 접속의 영역에 가게 되면 거기도 어떤 규제가 필요할 수 있고 일부 사업자들이 어떤 망의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이제 지배력을 남용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런 뭐 정책은 또 망중일성과 별도로 앞으로 논의가 돼야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넷플릭스 같은 이런 특수한 사업자 말고는 상호 접속 그러니까 이게 뭐 상호 접속 계약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러니까 CP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CP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오픈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든 해외든 이제 어떤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넷플릭스처럼 많은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특수한 사업자들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업자들은 제 생각에는 그냥 인터넷에 있지 말고 그냥 관련 서비스가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형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거부감이라든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이 아니라 이제 관리형 통신사업자들이 지배하는 관리형 서비스들만 살아남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여기 아까 설명드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오해가 많다. 왜냐하면 이런 관리형 서비스가 기존에 있던 인터넷을 파편화시킨다기보다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인터넷과 별도로 이미 존재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PSTN 통신망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케이블 TV 서비스라는 게 이미 존재했었는데 그게 이제 IP망으로 통합이 되면서 그냥 인터넷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오픈망 안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인터넷 기술 하여튼 네트워크의 하나의 체계 속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지 그게 뭐 기존에 존재했던 인터넷이 저렇게 파편화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인터넷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베스트 에포트 오픈망이 그냥 열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망이 있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 아니니까 열등한 망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오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리미엄망은 아주 특수한 스트리밍이라든지 어떤 품질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특수한 서비스에서만 프리미엄인 거지. 예를 들어 프리미엄망에서 뭐 카카오톡을 하거나 뭐 이런 뭐 이메일을 하거나 아무런 프리미엄의 요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사실 인터넷을 그런 어떤 스트리밍이나 이런 부분도 앞으로 미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인터넷은 그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전송 속도의 보장이 필요 없는 그런 서비스를 훨씬 더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은 가장 효율적인 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픈망으로서 어떤 비용을 절감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망을 연결시켜서 오픈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망이 가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망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프리미엄망이 나와도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 세상에서 제일 효율적인 망이에요. 제일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이 안에 있을 거고. 그래서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망이 가장 중요한 망으로 계속 남아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 사업자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 한 얘기인데 또 특수하게 이제 다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이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만약 이제 콘텐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직접 관련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관련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플랫폼 사업자 위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의 사업 기회들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슈인데 비디오 서비스 네트워크 이용.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사실 약간 반복해 보는 것일 수 있는데요.
어, 대용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일단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넷플릭스라는 게 과거에는 뭐 이제 뭐 그 DVD를 이메일로 아니 DVD를 그냥 우편으로 전송을 하고 또는 DVD를 뭐 이렇게 대여를 하고 아니면 이제 케이블 유선망으로 이렇게 전송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의 뭐 진일보한 개념으로 볼 수는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를 볼 수는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고 혁신적이긴 한데 과연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다가 인터넷을 이용하면 모두 다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인터넷이란 말이 붙고 온라인이란 말이 붙고 IP란 말이 붙으면 굉장히 좋은 거고 앞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를 굳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픈된 그 체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픈망 속에 이렇게 많은 트래픽을 집어넣어 가지고 흘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두 장씩 나오네. 그래서 이건 좀 굉장히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긴 한데 넷플릭스와 애플이 지금 정반대의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상호 접속으로 자꾸 문제를 그러니까 오픈 베스트 포트망에서 상호 접속 문제를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고 상호 접속료를 안 내고 상호 접속을 대신에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접근을 하고 있고 애플은 이제 관련 서비스로 가려는 것인데 애플의 접근이 더 맞는 것 같고요. 상호 접속으로 접근했을 때 이게 워낙 다른 종류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들이 이 상호 접속 체계 안에 들어왔을 때 온갖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뭔가를 노력을 해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넷플릭스 같은 그러니까 베스트 포트망에 맞지 않는 사업자가 들어와서 그 하기에는 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요 얘기는 뭐냐면 뭔가 관리형 서비스에 적합한 서비스는 관리형 서비스로 가고 관리형 프리미엄망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차선을 구분해 주는 게 버스는 버스 전용 차로로 다니고 나머지는 다른 차로로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인터넷의 개방성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게 왜 그런지는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나라의 상황 보게 되면 일단 뭐 미국과 같은 문제는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은 네트워크 설비가 워낙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주 막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성공한 그런 서비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스마트 TV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앞으로 기가 인터넷 5G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분명히 어떤 뭐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성공한 서비스가 앞으로 스트리밍에서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예를 들면 남경필 법안 같은 게 앞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는 게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인터넷에 뭐 예를 들어 망이용 대가를 인터넷 전반의 모든 OTT한테 다 적용하겠다는 건 한마디로 비현실적인 얘기고요. 하지만 요거를 약간 이제 그 베스트 에포트랑 관리형 서비스 나눠서 관리형 서비스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좀 관리형 서비스를 제대로 어떤 그 대가의 어떤 거래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이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관리형 서비스가 활용이 잘 되면 좋지만 우리나라는 또 뭐 사업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게 워낙 이제 인터넷 용량을 계속 늘리는 어떤 설비 기반의 어떤 문제 해결을 쭉 해왔고 앞으로도 뭐 그런 마인드를 쭉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굳이 관리형 서비스보다는 그냥 용량을 늘리는 쪽으로 쭉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제가 해온 어떤 얘기나 개념들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사실은 그냥 베스트 에포트망에서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다 해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무리 용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만큼 용량이 늘어날 만큼 사람들이 뭐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이런 걸 많이 하진 않을 거고 결국 그 공간을 대용량 서비스들이 채우게 될 거거든요. 늘어나는 기가 인터넷, 늘어나는 뭐 5G를
스트리밍으로 막 채우게 될 텐데 그때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뭐 현재 외국 기업이지만 가장 제1위의 스트리밍 기업인데 이런 사업자들이 제 생각에 5G 우리나라 KT가 실컷 기가 인터넷 투자를 했는데 뭐 8, 90%를 유튜브 저기 스트리밍이 흘러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게 망중립성을 우리가 보호하고자 했던 목적이 이것이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80% 90%를 유튜브가 흘리면은 이거는 유튜브가 이 망의 투자비를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생각인데 망중립성의 비차별, 그러니까 모든 거를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원칙을 그냥 이게 어떤 성경 말씀처럼 무조건 인터넷은 비차별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예,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인터넷이 그냥 그 일부 사업자한테 그냥 지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망 중립성보다도 앞으로는 좀 이런 개념도 망 형평성 개념도 필요해서 어느 특정 사업자가 이 뭐 기가 인터넷이 됐든 뭐 이런 인터넷을 다 차지하지 못하도록 이게 망도 되게 큰데 용량이 큰데 그걸 좀 서로 나눠 가지면서 사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어떻게 보면 대용량을 흘리고 싶은 사업자들은 인터넷에서 놀지 말고 관리형 서비스라는 영역이 따로 있고 여기는 망중립성과 구분되는 영역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놀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